네, 반갑습니다. 남부생 왕의 고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서 25년 살았는데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또 제가 저희 스피치가 40분까지인데 지금 35분이거든요. 눈치껏 알아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권도 선수 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요.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고 제가 대학을 갔을 쯤에 제가 원래 용인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선택의 기준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 가정에 맞는 어떤 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의 어떤 환경으로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제주도 저기 옆에 보면 그 2년제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학금 준다니까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화정회사님들 만나가지고 길가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정회사님 만났으니까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하정일 임회사님을 가까이서 봤을 때 제가 봤던 거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백만장자의 삶을 제가 봐버렸어요. 제가 약간 제주도는 제가 20살 때 그랜저 타고 다니는 부자였거든요. 제 주변의 환경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진짜 성공의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의 정의가 있다면 이분이 살고 계신 충분한 돈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어떤 그런 삶의 선택의 폭이 넓은 이 삶이 성공이구나. 나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스킨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나도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수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제주도 촌놈이 서울로 가가지고 속초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장애동 운동치료는 신윤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와이프인 아르자님은 언어치료사에서 저희의 목표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치료실을 이 제주도에 오픈해가지고 모든 아동을 저희 치료실로 끌어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복지관에 취직을 하고 6개월 만에 현실을 봐버렸어요. 그 직장 상사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복지관의 관장님의 모습을 봤을 때 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었고 이거는 내가 도구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도대체 하정현 사장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분의 삶은 항상 가면 갈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나랑 아름이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멀어지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뉴스킨을 봤을 때 저한테 매력적으로 들어왔고 제가 3년 4개월 전에 전업을 해서 부산에서 원룸으로 시작한 지 벌써 몇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주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3년 4개월 전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 모습은 제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자영업조차도 해본 적 없는 그냥 어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제가 3년 4개월이 지난 저는 3년 전에 저랑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룹의 구성이 개인이 해야 될 것, 팀이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해야 될 것은 제가 리더가 되는 것, 팀은 좋은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네. 일만 하셔서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김소연이라는 대표가 나와요. 이분이 패션 쪽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직원이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들이 많아가지고 두 부서와 함께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A 부서와 B 부서. 근데 A 부서가 딱 들어오는데 분위기부터가 조용해요. 그리고 어떤 매출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성과를 내야 된다 하니까 여기 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쇼를 하는데 LED 화면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이 대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그거는 불가능해요 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안 되면 대기해야지 설득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 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 A 부류의 이 팀은 목표했던 매출보다 낮았어요. 그리고 그 팀을 보내고 B팀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부터 에너지가 달라요.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B팀의 팀장이 이렇게 해요. 목표가 좀 높긴 한데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B팀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한 해를 들어봤을 때 그 목표치보다 매출을 넘겼거든요. 그때 김숙이라는 사람이 멘트를 남겨요. 뭐라고 하냐면 잘 되는 팀은 언어부터가 다르네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뉴스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속해 있는 포탑 패밀리 팀을 생각했거든요. 우리 팀은 A에 속할까 B에 속할까를 생각하면서 B에 속하는 팀이 되기 위해서 제가 B에 걸맞는 구성원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앞에 형경사님이랑 지영사님이 파트너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저는 저희 팀에 함께하는 형제라인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포탑 패밀리라는 팀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약간 큰엄마 같던 하미애 사님과 큰형 같던 최인호 박승현 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약간 빈자리가 크긴 하지만 이 팀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은 권낙희 김우현사님이세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팀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팀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이분들을 보면서 내가 했던 것은 나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고 있던 것은 봉사가 아니었네. 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는 리더가 어떤 모습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임천미 사임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프로모션이 있으면 어떻게든 달성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 어떤 프로모션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성하셔서 그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분이 낸 결과를 통해서 저희 포탑 패밀리 안에서도 많은 결과들이 이런 좋은 선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태준, 김민영 사임이라고 계신데 이분들은 트렌드에 또 민감하세요. SNS 쪽으로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한테 SNS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분이랑 함께한 지 3년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친해요. 보통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잘 하실까? 근데 이분이 BA가 되셨거든요. 근데 저희 팀 사장님들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저 동기부여 엄청 받아요. 저분이 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저희 팀에 쓰시고 있어요. 시스템에 있으면 평범한 사람도 진짜 내성적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포탑 패밀리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이 남은 사람이라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브레인이거든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저희 팀에 엄청난 큰 힘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박미영 사님이라고 본인으로 거짓한 리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는 영향은 부산이 아닌 지방에서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지방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분들을 표본으로 삼고 정말 열심히 희망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진 강력한 힘은 그룹이고 팀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형경쌤처럼 누군가를 아직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따르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 안에서 저분들과 함께하는 팀 안에서 저희 네트를 하나씩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룹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지만 저희 포탑 패밀리만의 시스템이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룸 미팅이에요. 인명의 사님과 함께하는 10분 동안 필사를 하고 와이 발표 그리고 활동 상황 공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트레이닝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룸 미팅을 각 지역마다 그대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데이인데 제가 원래 뷰티 클래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인명의 사님께서 FF 플랫폼 데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했던 뷰티 클래스는 어떤 시연이 들어가는 홈파티 개념의 어떤 뷰티 클래스였는데 인명의 사님께서 우리는 시연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고 있던 뷰티 클래스를 다 적고 그냥 그대로 한 방에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라고 싶을 정도로 이 플랫폼 대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여기에서 많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부산에서도 너무 활용하기 좋지만 제가 제주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주에서 한번 이 플랫폼 대회를 했었는데 초대가 어려우셨던 분이 제가 두 번째 플랫폼 대회를 할 때 6명을 초대해서 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 회사 뭐 비전에 대한 설명, 데모스트레이션 그냥 했던 거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정인 매장이 스피치를 해주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플랫폼 데이를 하는 1시간 반 동안 어떤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것도 지역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F 데이트예요. 이것도 처음 만들 때 우리 데이트 어때?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왜 하려고 하시지? 무슨 데이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하시니까 따라 했는데 여기도 별거 하는 게 없어요. 와서 뭐 하냐면 와이 발표하고 마이 스토리하고 스피치하고 끝이거든요. 뭐 없는데 그 안에서 또 저희만의 보여줄 수 있는 문화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각 지역에 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냥 스폰서 사장님이 뭔가를 하자고 하면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잘 따라하면 된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해야 될 리더인데 저는 오늘 이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레버리지에 최소 단위는 나인데 결국 파트너들이 나를 그대로 따라해도 될까? 나를 복제해도 될까? 근데 그 복제를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서 복제의 어떤 표본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은 리더의 8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사업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재밌게 됐냐면 제가 열정을 표현하라라는 문장의 세미나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는 열정을 표현하다가 몇 안 되는 팀이 생겼다고 열정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정을 안에서 나눌 게 아니고 밖에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 몇 안 되는 팀에게 그 열정을 나누려고 하니까 일도 재미없고 열정을 나눌 수도 없고 결국 제가 열정을 받을 때는 안에서 나눌 때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고 내 일에 집중했을 때 내 에너지가 나오고 내 열정이 나와서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나눠주는 게 에너지인데 제가 어느 순간 열정을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열정을 표현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표현하고 내 일에 집중하는 순간 저희들의 에너지가 오르고 특별히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나눠지는 것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찌됐든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의 그룹보다 작은 그릇인 제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해서 담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보다 계속 성장하고 있고 3년 전에 저보다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더 나은 사람인데 더 나은 내 모습으로 더 나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열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깨닫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팀들에게 감사, 사랑, 칭찬, 인정,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하정의 인맥 삶을 따르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감사, 사랑, 칭찬, 인정, 수용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정의 삶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당연한 것은 없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떠나간다. 그게 가족이든 사람이든 파트너이건 스폰서이건 모든 것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떠나간다. 결국에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문지사님께서 이해 안 되는 그 얘기할 때 하정사님은 그 사람을 위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정사님께서 뭐 어떤 말씀하셨냐면 교만하면 떠나간다. 근데 교만은 내가 어떤 마음이 들 때냐면 왜 안 하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라는 마음이 들 때는 내가 교만한 것이다.
정말 그를 위하면, 정말 그를 사랑하면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교만할 때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그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인데 같이 읽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세상의 시작. 세상의 위대한 비밀은 모든 것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변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배움을 얻는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할 일이었고, 그 경험 속에서 필요한 배움을 얻으면 된다. 네, 윈닝그룹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